아빠 재산 때문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우리 나이에 무슨 드라마 같은 사랑이 있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너희 엄마는 이미 죽었어.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럼 왜 우리가 참고 살아야 해?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눌러 놓으시고 새로운 사연 소식 빨리 받아보셔요. 즐거운 시청 되세요. 거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결국 옷장 깊숙이 넣어둔 새 구두를 꺼냈다. 6개월 전 백화점에서 할인받아 산 것인데 한 번도 신어보지 못했다. 반짝이는 가죽은 아직 새 것 같았지만 신어보니 발 뒤꿈치가 벌써 쓸리기 시작했다. 됐어. 오늘만 참자.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니 한숨이 나왔다. 파운데이션을 두껍게 발라도 눈가의 잔주름은 감춰지지 않았고 입꼬리 양쪽의 패인선은 더욱 깊어 보였다. 42살. 이혼한 지 3년.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지한 만남을 갖게 된 나이치고는 너무 늦었나 싶었다. 괜찮아. 이은주. 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립스틱을 발랐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무거웠다. 오늘은 그 사람, 준호의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다. 한정식집 소나무 향은 강남의 조용한 골목에 자리했다.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은은한 소나무 향과 잔잔한 가야금 선율이 나를 맞이했다. 평생 김밥 천국, 족발집만 다니던 나에겐 너무나 생경한 공간이었다. 은주 씨.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흔들었다. 정갈하게 다린 회색 셔츠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여전히 훤칠하고 온화한 인상이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심장이 뛰지는 않았다. 오히려 마음 한켠이 편안해졌다. 그의 옆에는 두 아이가 앉아 있었다. 16살 딸 지은이는 스마트폰을 쥐고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하게 있었고 13살 아들 지훈이는 젓가락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앉아 있었다. 얘들아, 인사해. 이쪽이 아빠가 말씀드린 은주 이모야. 아이들의 시선이 잠깐 나를 스쳤다. 호기심보다는 경계심에 가까웠다. 지은이는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고 지훈이는 작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안녕, 지은아, 지훈아. 만나서 반가워. 나는 최대한 밝게 웃으며 인사했지만 아이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했다. 전복죽, 갈비찜, 나물들이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일부러 분위기를 띄우려 농담을 던져봤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지은이가 요즘 미술에 관심이 많아서 말이야. 웹툰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아빠, 그만해요. 지은이가 낮은 목소리로 끊었다. 아, 웹툰. 나도 요즘 자주 보는데. 어떤 장르 좋아해? 내가 관심 있는 듯 물어봤지만 지은이는 스마트폰 화면만 바라봤다. 어떻게든 마음을 열어주고 싶었다. 나는 지은이가 좋아한다고 들었던 어묵탕을 그녀의 그릇에 덜어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지은이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다. 제가 알아서 먹을게요. 짧고 차가운 말 한마디가 테이블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국자를 든 내 손이 허공에 그대로 멈춰버렸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말한 것뿐인데.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적개심이 담겨 있었다. 지훈이도 눈치를 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사춘기라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준호가 서둘러 내게 사과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이 쓰라렸다. 아직 첫 만남인데 벌써 이렇다면. 괜찮아요. 지은이 말이 맞아. 스스로 할 수 있는 나이니까. 하지만 내 목소리도 어색했다.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식사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지은이가 불쑥 입을 열었다. 아빠, 굳이 다시 결혼하셔야 해요. 순간 모든 것이 정지했다. 지훈이는 완전히 움츠러들었고 준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는 숨을 쉬는 것조차 잊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왜요? 궁금한거려. 엄마 없이도 우리 잘 살았잖아요. 갑자기 왜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16살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건 아빠도 외롭고
준호가 말을 더듬었다. 외로우면 강아지나 키우시면 안 돼요. 왜 하필 사람이어야 하는데요? 야, 지은아.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은이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모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아빠 재산 때문 아니에요. 그 순간 나는 뺨을 맞은 기분이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목구멍이 막혔다. 지은아, 너무 심하잖아. 지훈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뭐가 심해? 현실적인 얘기하는 건데. 이모 혼자 애도 키우시잖아요. 당연히 경제적으로. 그만해. 준호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주변 손님들이 우리를 쳐다봤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 오해야. 이모는 오해가 아니라 사실 아니에요. 이모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말문이 막혔다. 아이가 이렇게 직설적이고 잔인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준호가 지은이의 팔을 잡았다. 너 지금 진짜 선 넘었어. 당장 은주 이모한테 사과해. 싫어요. 왜 사과해야 해요? 전 거짓말 안 했는데요. 지은이가 일어서며 말했다. 전 먼저 갈게요. 택시비 주세요. 야, 어디 가려고 해? 집에요. 여기 있으면 속 터져서 못 견디겠어요. 지은이가 가방을 들고 나가려 하자 지훈이도 따라 일어났다. 누나, 같이 갈게. 두 아이가 나가고 나서 식당은 정막에 휩싸였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고 나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다. 미안해, 은주야. 정말 미안해. 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시간이 필요해. 아이들도 언젠간 이해할 거야. 그럴까요? 그럴 거야. 분명히.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내 마음은 칠흑 같았다. 버스에서 내려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지은이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아빠 재산 때문 아니에요. 정말 그런 걸까?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떠올랐다. 초라한 원룸, 낡은 옷들, 통장에 고작 몇십만 원 남은 잔고. 혹시 나도 모르게 준호의 안정적인 생활에 기대고 싶었던 건 아닐까? 집 앞에 도착해서야 깨달았다. 발 뒤꿈치가 완전히 벗겨져 있었다. 새 구두는 이미 핏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15살 아들 민수가 소파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엄마 왔어. 응. 어떻게 됐어? 잘 됐어. 민수가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순간 나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아직 잘 모르겠어. 엄마, 굳이 재혼 안 해도 돼. 우리 둘이 살아도 충분해. 민수의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아들조차 내가 재혼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들으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엄마가 행복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하지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잖아. 민수가 게임을 끄고 나를 바라봤다. 그 아저씨 애들이 엄마한테 못되게 굴었지.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거짓말할 수도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 지은이가 나를 아무리 거부해도 나는 버티겠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아이들과도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일까? 아니면 지은이 말대로 그저 경제적 안정을 원하는 이기적인 여자일까?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이 깜빡이는 걸 바라보며 나는 긴 밤을 맞이했다.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다. 단 하나 확실한 건 나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설령 상처받더라도 이번만큼은 끝까지 해보고 싶었다. 새 구두는 현관에서 핏자국과 함께 하루를 마감했다. 내일은 또 어떤 상처를 안고 집에 돌아오게 될까? 그래도 나는 계속 걸어가야 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민수를 위해서라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30분. 어젯밤 거의 잠들지 못했다. 지은이의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아빠 재산 때문 아니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보니 눈 밑이 시커멓게 부어 있었다. 컨실러로도 가릴 수 없을 정도였다. 엄마, 일찍 일어났네. 민수가 화장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학교 가기 전 아침 준비를 하려는 모양이었다. 잠이 안 와서. 어젯밤에 우는 소리 들렸는데. 괜찮아? 민수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니 미안했다. 아직 15살인 아이가 엄마 걱정을 해야 하다니.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민수는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엄마, 진짜 그 아저씨랑 결혼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했는데 지금은 모르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 그냥 엄마가 행복해 보이지 않아서. 민수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엄마는 나만 있으면 충분해. 다른 사람 필요 없어.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다. 아이가 나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수야, 너도 아빠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글쎄, 잘 모르겠어. 지금도 충분한데. 민수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데 그 아저씨 애들이 엄마를 싫어한다면서. 인터넷에 그런 얘기 많던데. 재혼하면 애들끼리 안 맞는다고. 너 인터넷에서 뭘 찾아본 거야? 그냥 궁금해서. 재혼 가정 문제점 이런 거 검색해봤어. 민수의 솔직함에 당황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구나. 엄마, 솔직히 말해봐. 그 아저씨가 돈이 많아서 좋은 거 아니야? 순간 숨이 막혔다. 지은이에 이어 내 아들까지 같은 의심을 하다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엄마가 진짜 그 아저씨를 사랑해? 민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일까? 복잡해, 민수야. 어른의 감정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 복잡하다고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민수가 가방을 매며 말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면 찬성할게. 하지만 억지로 하지는 마라. 아이가 나가고 나서 혼자 남은 집은 더욱 적막했다. 핸드폰을 보니 준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어제는 정말 미안했어요. 아이들과 진지하게 대화해 볼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다. 괜찮아요. 저도 이해해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다. 어제 지은이의 말들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았다. 특히 경제적인 부분을 콕 찍어서 말했을 때는 정말 부끄러웠다. 카페에 출근하니 사장님이 눈치를 챘다. 은주 씨, 얼굴이 왜 그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사장님은 4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나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다. 무슨 일 있어요? 말해봐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혹시 남자친구 문제예요? 사장님의 직설적인 질문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혼 얘기 나온다면서요? 며칠 전에 들었는데. 네, 그런데 상황이 복잡해져서요. 아이들 문제죠? 그럴 줄 알았어요. 사장님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은주 씨, 솔직히 말할게요. 재혼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양쪽 다 아이 있으면 더더욱. 사장님도 경험이 있으세요? 제 언니가 재혼했거든요. 지옥이었어요. 정말. 아이들이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더욱 무거워졌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혼했죠. 3년 버텼는데 아이들 스트레스 때문에 모두 망가졌어요. 근데 그 남자분 조건이 어때요? 솔직히 조건이 좋으면 버틸 만하긴 하죠. 사장님의 현실적인 말에 나는 또 다시 충격을 받았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내가 조건 때문에 재혼하려 한다고?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뭐예요? 사랑해서? 사장님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은주 씨,
우리 나이에 무슨 드라마 같은 사랑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하지만 아이도 키우고 있는데 감정만으로 재혼할 순 없잖아요. 당연히 경제적인 것도 고려해야죠. 사장님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니 기분이 씁쓸했다. 오후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한가할 때 핸드폰에 또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이모, 지은이에요. 어제는 죄송했어요. 아빠가 혼내셔서 사과하라고 하네요. 하지만 제 진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이모가 우리 가족이 되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 순간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사과라는 게 이런 건가? 오히려 어제보다 더 직설적이고 잔인했다. 곧이어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모도 솔직해지세요. 아빠를 정말 사랑하세요? 아니면 그냥 편한 삶을 원하는 거예요? 아빠는 착하니까 이용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손이 덜덜 떨렸다. 16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잔혹할 수 있을까?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준호 씨. 지은이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는데요.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문자 내용을 그대로 읽어주었다. 전화 너머로 준호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요. 은주 씨. 제가 지은이한테 사과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할 줄은. 준호 씨.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 말이 맞나요? 제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은주 씨. 왜 그런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조건 때문에 당신과 만나는 거라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다. 준호 씨도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주세요. 저희 관계가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필요에 의한 만남인가요? 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답이었다. 은주 씨,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잠깐 만남을 중단하는 거예요. 서로 정리할 시간을 갖고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결국 포기하자는 뜻이구나. 알겠어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다. 카페에는 아직 손님들이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민수가 숙제를 하고 있었다. 엄마, 일찍 왔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일찍 끝나서. 하지만 민수는 내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다. 엄마, 울었어? 아니야. 거짓말. 눈이 빨갛잖아. 민수가 숙제를 멈추고 나를 바라봤다. 그 아저씨랑 헤어진 거야?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헤어졌다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잠시 쉬는 거라고 해야 할까?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속상해. 민수가 일어나서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진짜 그 아저씨 없으면 안 돼? 모르겠어, 민수야. 정말 모르겠어. 처음으로 아들 앞에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나도 나를 모르겠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그런 건지. 엄마는 나랑 있을 때 외로워? 민수의 순진한 질문에 가슴이 찔렸다. 그런 게 아니야. 너는 언젠가 커서 나를 떠날 거잖아. 그럼 난 혼자 남을 거고, 나 안 떠날 건데? 민수야,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너만의 가족을 만들어야 해.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그럼 엄마도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싶은 거구나.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 엄마. 하지만 억지로는 하지 마. 엄마가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 그날 밤,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정말 준호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지은이 말대로 편한 삶을 원하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의 안정적인 직장과 경제력에 끌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따뜻한 성격과 배려심에 진짜 마음이 움직였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를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면, 준호 자신도 확신하지 못한다면, 핸드폰을 들고 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시간을 갖는다는 말, 결국 끝내자는 뜻이죠. 솔직히 말해주세요. 더 이상 기대하고 싶지 않아요. 답장은 1시간 후에 왔다. 미안해요. 은주 씨, 저도 혼란스러워요. 아이들 일도 그렇고 제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정말 죄송해요.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였다. 그날 밤, 나는 새 구두를 다시 꺼내 보았다. 어제 핏자국으로 얼룩진 흰색 가죽 한 번도 제대로 신어보지 못한 구두. 괜찮아, 이은주. 너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편은 여전히 허전했다.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착각이었을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혼자만의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이 오늘도 깜빡이고 있었다. 내일부터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지만 어쨌든 살아가야 했다. 준호와의 관계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나는 다시 예전의 루틴으로 돌아갔다. 카페, 일, 민수 챙기기,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허전함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주 씨, 시간 있으세요? 한 달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네. 왜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준호의 얼굴은 한 달 사이에 많이 수척해져 있었다. 은주 씨,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저도 혼란스러웠어요. 아이들 일도 그렇고, 제 마음도 정리가 안 되고, 준호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은주 씨가 없으니까 정말 많이 외로웠어요. 그 말에 내 마음도 흔들렸다.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어요. 특히 지훈이가 은주 씨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훈이가요? 네. 은주 이모는 어떻게 지내냐, 왜 안 만나냐, 이런 얘기를. 희망의 불씨가 살아났다. 지은이는 어때요? 준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지은이는 여전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조심스러웠다.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로의 마음도 천천히 확인해 나갔다. 몇 주가 지나고 준호가 정식으로 결혼 제안을 했다. 은주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천천히 설득해 볼게요. 우리가 진심이라는 걸 보여주면 이해할 거예요. 나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6개월 후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다. 지훈이는 참석했지만 지은이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다. 신혼생활이 시작됐다. 아니, 신혼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복잡한 상황이었다. 준호의 집으로 이사 나와 민수,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은이. 함께 사는 날이 늘어갈수록 공기 속의 미묘한 긴장은 더 짙어졌다. 작은 일에도 지은이의 눈빛은 차가웠고 나는 말 한마디 꺼낼 때마다 눈치를 살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차릴 때도 마찬가지였다. 지은이가 나타나면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가 차린 반찬은 절대 먹지 않았다. 대신 빵이나 우유만 마시고 학교에 갔다. 지은아, 아침은 제대로 먹고 가야지. 준호가 말했다. 배 안 고파요. 지은이의 대답은 늘 차갑고 짧았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회사 회식으로 늦는 바람에 나와 아이들만 식탁에 마주 앉았다. 민수와 지훈이는 그나마 어색하게나마 대화를 나누려 했지만 지은이는 완전히 벽을 쳐 놓은 상태였다. 나는 평소보다 정성껏 음식을 차렸다. 지은이가 좋아한다는 닭볶음탕도 만들었고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했다. 혹시나 해서 그녀의 그릇에 닭고기를 올려주려고 했다. 그런데 지은이가 젓가락을 3개 내려놓으며 툭 던졌다.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우리 그냥 알아서 먹을 수 있어요. 짧은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말을 돌이킬 수 없다는 듯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았다. 식탁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민수가 눈치를 보며 말했다. 엄마, 괜찮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먹어. 식기 전에.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중얼거렸다. 누나가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아요. 말끝을 흐린 채 그는 국물만 조용히 떠먹었다. 지훈아,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하지만 괜찮다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스러웠다. 과연 시간이 지나면 정말 달라질까?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든 뒤 나는 거실 불만 켜두고 혼자 앉아 있었다. 이 집에 온 지 2달째였지만 여전히 나는 이방인 같았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은이의 마음은 언제쯤 열릴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정막을 깨뜨렸다. 며칠 뒤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지은이 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평소 같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날은 지은이가 학교에 가면서 문을 열어놓고 갔다. 방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교과서와 참고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벽에는 아이돌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다. 나는 먼지를 털고 바닥을 쓸었다. 그런데 책상을 닦다가 실수로 서랍이 열렸다.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젊은 여자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이었다.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 그녀 옆에는 어린 지은이와 지훈이가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젊은 시절의 준호도 그들의 진짜 엄마였다. 사진 속 여자는 정말 아름다웠다. 나보다 훨씬 젊고 세련되고 우아했다. 지은이가 나를 거부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이런 엄마를 둔 아이에게 나는 어떻게 보일까? 나는 급히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방문이 열리더니 지은이가 나타났다. 그녀의 눈이 나를 날카롭게 찔렀다. 왜 제 물건을 뒤져요? 순간 숨이 막혔다.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는 성큼 다가와서 사진을 낚아채더니 가슴에 꽉 안았다. 그리고 날카롭게 외쳤다. 여긴 우리 엄마 자리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줌마는 절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다. 지은아, 미안해. 나는 그냥 청소가 무슨 상관이에요. 제 방에 들어올 권리도 없는 주제에. 지은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예쁘고 착했어요. 아줌마 같은 사람이랑은 비교도 안 돼요. 그 말은 나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동안 내가 쌓아올린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했다. 지은아, 나가세요. 제 방에서 나가요. 지은이가 소리를 지르자 지훈이와 민수가 달려왔다. 누나, 왜 그래? 지훈이가 당황해서 물었다. 이 아줌마가 우리 엄마 사진을 뒤졌어. 은주 이모, 정말이에요? 지훈이가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도 실망이 담겨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실제로 사진을 본 건 사실이니까. 엄마, 괜찮아? 민수가 내 편에 섰다. 민수야,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고 숨쉬기가 힘들었다. 그날 밤 준호가 집에 돌아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무겁게 한숨만 쉬었다. 애들 입장도 이해해줘. 너도 좀 더 기다려야 해. 그의 말은 이해라기보단 회피처럼 들렸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지은이는 절대 쟤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데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는 게 나을까요? 준호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지은이는 절대. 은주야, 조금만 더 참아줘. 제발. 나는 혼잣말을 삼켰다. 기다리기만 하다가는 나라는 사람은 이 집에서 사라지고 말 거야.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겠다고. 지은이가 나를 거부한다면 나도 내 방식으로 맞서겠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옳은 방법일까? 아니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일까? 답을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진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다.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지은이는 나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아침에 일어나도 나보다 일찍 나가고 저녁에도 늦게 들어왔다. 학원이니 친구들과의 약속이니 온갖 핑계를 대며 집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나는 일부러 아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괜히 다가갔다가 더 미움만 사게 될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럴수록 집 안은 점점 더 균열이 깊어졌다. 준호도 눈치를 챘는지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지은이는 아빠와 대화할 때도 예전 같지 않았다. 냉담하고 건성이었다. 지은아,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괜찮아? 준호가 물었다. 네, 괜찮아요. 짧은 대답뿐이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별일 없어요. 그냥 바빠서요. 지은이는 대화를 피하듯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지훈이는 그나마 나을 편이었다. 완전히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워했다. 민수와는 어색하게나마 게임 얘기를 하곤 했다. 민수 형, 이 게임 해봤어? 지훈이가 물었다. 응, 재미있더라. 같이 해볼까? 그럴 때는 조금이나마 평범한 가정 같았다. 하지만 지은이가 나타나면 분위기는 금세 얼어붙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다. 준호가 출장으로 하루 늦게 들어올 예정이었고 나는 혼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경직된 지 너무 오래되어서 나는 다시 한번 화해의 기회를 만들고 싶었다. 퇴근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다. 딸기 케이크였는데 지은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준호가 말한 적이 있었다. 저녁을 차리고 케이크를 식탁 중앙에 올렸다. 작은 초도 꽂았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뭔가 기념할 일을 만들고 싶었다. 애들아, 저녁 먹자. 민수와 지훈이 먼저 나왔다. 케이크를 보고 지훈이 눈을 반짝였다. 우와, 케이크다. 무슨 날이에요? 그냥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날이라고 해볼까? 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를 냈다. 민수도 미소를 지었다. 엄마, 좋은 아이디어네. 지은이도 마지못해 식탁에 앉았다. 하지만 케이크를 보는 그녀의 표정은 싸늘했다. 오늘은 우리 모두 같이 맛있게 먹자. 특별한 날은 아니지만 가끔은 이런 시간도 필요하잖아. 나는 케이크에 초에 불을 붙였다. 소원도 빌어볼까? 우리 가족이 모두 행복하기를. 그때 지은이가 차갑게 끼어들었다. 굳이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니까요.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지훈이와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은아, 우리 엄마가 해주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또 엄마 얘기였다. 나는 참으려 했지만 한계가 왔다. 우리 엄마는 생일도 아닌데 케이크 사오지 않았어요. 이상한 이벤트도 안 했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복했어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지은아, 너희 엄마 얘기 그만할 수 없니? 내 목소리가 떨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너희를 위해서, 이 가족을 위해서. 방 안은 순간 얼어붙었다. 지훈이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민수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지은이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공격적이 되었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줌마는 우리 엄마가 절대 될 수 없어요. 지은아, 그런 식으로 말하면 뭐가 어때서요? 사실이잖아요. 지은이가 일어서며 소리쳤다. 아줌마는 우리한테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괜히 착한 척하지 마세요. 그 순간 나도 폭발했다. 그럼 너도 그만 좀 해. 맨날 엄마 엄마 하지 말고. 내가 소리를 지르자 지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지은이도 완전히 얼어붙었다. 너희 엄마는 이미 죽었어.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나도 깜짝 놀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은아, 미안해. 나는 죽었다고? 우리 엄마가 죽었다고? 지은이가 울면서 소리쳤다. 내가 먼저 심하게 말했잖아. 나도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가 들어왔다. 출장에서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다. 상황을 눈치챘는지 그는 얼굴을 굳히며 우리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지은이가 기다렸다는 듯 아빠에게 달려가며 소리쳤다. 아빠, 저 아줌마가 엄마한테 나쁜 말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죽었다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나를 보는 그의 눈빛에 실망이 가득했다. 은주야,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지은이가 먼저
먼저든 나중이든 상관없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준호가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온몸이 떨렸다. 지은이가 더욱 흥분해서 소리쳤다. 아빠, 왜 저런 사람을 데려왔어요? 우리한텐 정말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방 뒤지면서 엄마 사진도 봤어요. 정말 기분 나빠요. 지은이의 고발에 준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은주야, 그것도 정말이야? 나는 변명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 사진을 본 건 사실이니까. 준호의 얼굴에 분노와 당혹이 뒤섞였다. 그러나 그는 나를 향해 눈길도 주지 않았다. 대신 지은이를 달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진정해. 아빠가 이야기해 볼게. 나는 속으로 기대했다. 이번만큼은 내 편을 들어주길. 지은이가 얼마나 심하게 굴었는지 말해주길. 그러나 준호의 다음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가슴을 베었다. 조금만 참아. 지은아, 시간이 지나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은주야, 아이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 특히 지은이한테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언제나 외부인으로 남을 뿐이라는 걸. 아이들의 날카로운 말보다 준호의 무심한 태도가 더 큰 상처가 되었다. 저도 사람이에요. 나는 마침내 폭발했다. 지은이가 저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아세요? 맨날 아줌마라고 부르고 필요 없다고 하고 그래도 넌 어른이잖아. 어른이라고 다 참아야 해요. 저도 상처받는다고요. 지은이가 다시 울면서 소리쳤다. 저는 아줌마가 싫어요. 우리 엄마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싫어요. 나도 너희가 싫어. 내가 소리치자 모든 게 정지했다. 지훈이는 완전히 위축되었고 민수도 어쩔 줄 몰라 했다. 준호가 나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다. 은주야, 정신 차려. 왜요? 왜 저만 참아야 해요? 저도 이 집 식구잖아요. 아니에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아줌마는 우리 가족이 아니에요. 그 말에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오늘은 다들 감정이 너무 격해진 것 같으니까 각자 방에 가서 진정하자. 아빠, 저 아줌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지은이가 울면서 매달렸다. 지은아, 진정해. 아빠가 다 해결할게. 지은이와 지훈이 방으로 들어간 후 거실에는 나와 준호, 그리고 민수만 남았다. 준호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은주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지. 그럼 지은이가 저한테 한 말은 괜찮아요? 지은이는 아직 아이야. 16인데 뭐가 아이예요? 충분히 분별할 나이잖아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만해. 더 싸우지 마. 하지만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은 누구 편이에요? 무슨 편이야, 안 편이야. 우리 모두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이해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은이만 감싸고 저는 왜 항상 양보해야 해요? 준호가 짜증스럽다는 듯 말했다. 넌 어른이니까 이해해줘야지.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 집에서 나는 항상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 모두 잠든 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눈을 감았다. 케이크의 초는 이미 꺼져 있었고 달콤한 향은 공허하게 식탁 위에 남아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아내일까? 엄마일까? 아니면 그저 손님일까? 답은 여전히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이대로는 절대 버틸 수 없다. 변해야 하는 건 나였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양보하고 참을 수는 없었다. 지은이가 나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 착한 새엄마 역할은 하지 않겠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상관없었다.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 준호의 무심한 태도 속에서 나는 매일 조금씩 작아지고 있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이 아니었다. 곁에는 민수가 있었다. 늘 말없이 나를 지켜보던 아이. 그러나 누구보다 내 마음을 먼저 읽던 아들이었다. 폭발적인 말싸움이 있던 날 이후 일주일째. 집 안의 분위기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지은이는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피했고, 지훈이는 미안하다는 듯한 눈빛만 보낼 뿐이었다. 준호마저 어색해하기 시작했다. 늦게 들어오고, 일찍 나가고, 대화를 피했다. 마치 내가 이 집의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그런 어느 날 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사실 보는 척만 하고 있었다. 마음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민수가 방에서 나와서 내 옆에 조용히 앉았다. 평소보다 표정이 진지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민수는 쉽게 속지 않았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내 마음을 너무 잘 읽었다. 엄마, 거짓말하지 마. 요즘 계속 울상이야. 나는 한숨을 쉬었다. 아들 앞에서까지 가식을 부릴 필요는 없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가 너를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왜 미안해해? 너도 힘들잖아. 지은이나 지훈이랑 어색하고, 집에서도 편하지 못하고. 민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어색하긴 해. 특히 지은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할 때는 정말 화가 나. 내 마음이 찡했다. 그래도 참고 지내야지.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정말 여기가 우리 집이야? 민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말을 잃었다. 엄마, 솔직히 말해. 여기서 진짜 행복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다.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행복하지 않아.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아이는 언제나 내 편이었다. 엄마, 우리 그냥 나가서 살면 안 돼요?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혼자만 그런 생각을 했다고 여겼는데 아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로. 우리 둘이 살던 때가 더 좋았어. 물론 돈은 부족했지만 그래도 편했어. 민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여기서는 엄마도 나도 눈치 보고 살아야 해.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심지어 웃을 때도. 아이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정말 그랬다. 우리는 이 집에서 손님처럼 살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야, 엄마가 결혼한 건데. 결혼이 뭐야?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누가 누구를 사랑해? 15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현실적이었다. 준호 아저씨도 진짜로 엄마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냥 외로워서, 필요해서 그런 것 같아. 민수의 관찰력에 놀랐다. 그럼 엄마는 진짜로 그 아저씨를 사랑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일까? 아니면 그저 의존이었을까? 엄마도 확신이 없지. 나도 알아. 민수가 내 손을 잡았다. 엄마, 우리 예전으로 돌아가자. 어려워도 우리끼리 살자. 하지만 뭐가 걱정이야? 돈.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 아니야.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야 해. 그럼 엄마가 더 일하면 되잖아. 우리 둘이면 충분해.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다. 오히려 나보다 더 확신에 차 있었다. 엄마, 솔직히 여기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솔직히 불가능할 것 같았다. 그럼 왜 우리가 참고 살아야 해? 지은이는 절대 마음을 안 열 거야. 그 애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민수가 맞았다. 지은이에게 우리는 영원한 침입자일 뿐이었다. 며칠이 더 지났다. 나는 민수와의 대화를 계속 떠올렸다. 그 아이 말이 맞았다. 우리는 여기서 행복할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눈물을 글썽였다. 엄마,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 엄마가 재혼한 것 때문에 수군거려. 민수 엄마가 돈 때문에 재혼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내 아이까지 상처받게 만들었구나.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상관없어.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야. 민수가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엄마, 결정해. 우리 그냥 나가자.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는 남의 집에 발 맞추며 숨죽이지 않겠다고. 민수와 나, 우리 둘만의 행복을 찾겠다고. 며칠 뒤, 작은 가방에 옷가지 몇 벌과 민수의 책가방을 챙겼다.
많은 짐은 가져가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니까. 민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오히려 나보다 더 담담해 보였다. 엄마, 준비됐어? 응, 너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전혀. 오히려 시원해. 현관 앞에 서자 준호가 다급히 물었다. 그는 우리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은주야, 어디 가는 거야? 가방은 왜? 나는 당당히 대답했다. 나와 민수, 우리 둘이 살아보려 해.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사랑이란 서로를 지켜주는 거라 했지. 그런데 난 여기서 점점 사라지고 있어. 더는 그렇게 살지 않아. 준호의 얼굴은 당황과 미련으로 일그러졌다. 은주야, 조금만 더 시간을 두자. 아이들도 변할 거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요? 1년, 2년.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요? 하지만 우리가 결혼했잖아. 종이 한 장이 우리를 묶어둘 순 없어요. 서로 불행하게 만들면서까지. 그때 지은이가 방에서 나왔다. 우리의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다. 진짜 나가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당황스러운 기색이 있었다. 그래, 지은아. 너도 편해질 거야. 저는 그냥 지은이가 말을 잇지 못했다.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끝내 입을 다물었다. 지훈이도 나타났다. 그 아이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은주 이모, 정말 가세요? 응, 지훈아. 미안해. 이모가 더 잘해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야. 아무도 잘못하지 않았어. 그냥 맞지 않았던 거야.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수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문을 열었다. 엄마, 괜찮아? 응. 너는? 나는 오히려 좋아. 드디어 우리 둘만의 시간이야.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온몸을 감쌌다. 그러나 그 바람은 오히려 시원했다. 숨이 트이는 기분이었다. 민수는 내 옆에서 씩 웃었다. 엄마, 우리 둘이서도 잘 살 수 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그럼, 이제 우리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어디로 가요? 일단 친정에 가자. 그리고 천천히 우리만의 집을 구해보고. 좋아요. 외할머니도 보고 싶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봤다. 아파트 창문에서 누군가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준호였다. 복잡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버스가 왔다. 민수와 함께 올라탔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 너는? 저도요.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은 오랜만에 자유로웠다. 2번의 실패가 아니라 2번의 선택이었다. 그리고 이제 민수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엄마, 우리 이번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나는 속으로 단단히 다짐했다. 더는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민수와 함께 당당히 나답게 살아가겠다고. 버스는 어둠을 가르고 앞으로 달렸다. 그리고 나의 진짜 이야기도 그와 함께 힘차게 시작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사인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어렵더라도 적어도 우리 둘은 서로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민수가 내 팔을 살짝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뭘? 용기 내줘서. 나도 사실 답답했거든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내 아들, 정말 든든하고 고마운 아이였다. 민수야, 앞으로 힘들어도 우리 둘이 함께 이겨내자. 네, 엄마,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버스는 계속 달렸고 우리의 새로운 여행도 시작되었다. 민수와 함께 당당히 새 길을 걷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삶의 이야기와 용기를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